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주 엄청난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란 재판부 반드시 설치하라.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 종교단체 이거 법에 위반되는 거 해산하라. 굉장히 강도가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굉장히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요. 정말 개딸들하고 민주당만 빼놓고는 전 국민이 반대예요. 예, 법조계, 정치권, 언론 할 것이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논란이 상당하고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다시피 민심이 곧 천심이 나오잖아요. 민심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제 종교단체에서는 여기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통일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통일교를 얘기하는 걸로 믿어지는데 지금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법제처장한테 뭐라고까지 이재명이가 얘기했냐면 그게 해산이 가능한지 먼저 얘기해봐. 딱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원철 법제처장도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예. 이게 조원철 법제처장이 그거는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의 문제이다. 현저히 법인,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도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법인의 목적에 위반될 경우에는 현저하게 위반돼. 그런데 종교단체, 통일교는요, 지금 순수하게 우리 한국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국제화되어 있는 종교고, 심지어 말이죠. 지금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왜냐하면 종교는요, 이거는 국내 정치권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이건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종교, 인권, 이거는 글로벌 이슈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심하면 딱 개입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진 커밍스 평론가가 얘기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정치권 이 빅 이슈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싸우는 게 시원찮아서 개입을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SSN을 통해서 우리 국내 정치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오산 기지 압수수색한 거, 종교인 탄압한 거,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거를 종교인 압수수색한 거를 탄압으로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정선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깊고 넓어지고 있어요. 다양한 이슈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 그 다음에 왜냐? 제가 한미 동맹 관계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돈으로 맺어진 동맹이 아니라 가치 동맹이에요. 어떤 가치 동맹이냐?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가치 동맹입니다. 그 민주적인 가치, 요게 무너지면 이건 동맹이 파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국내 정치적인 시각에서만 봐서는 큰일 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동맹이라는 게 뭐냐고요. 동맹. 안보잖아요. 안보. 그럼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서부터 지금 지켜지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때 안보가 지켜지는 거예요. 왜? 지금 북한을 지금 응징 대상으로 적국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 그 미국의 전반적인 시각은 바로 뭐냐?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 인권이 없어. 종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요런 이 통일교 종교재단의 해체, 그리고 내란 재판부의 설치 문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 정치권 안에서의 보수냐 진보냐 요 시각에서만 봐서는 큰일 난다. 그야말로 인터내셔널리 글로벌리 봐야 되는 빅 글로벌 이슈다. 예, 이렇게 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보루가 어디예요? 사법부를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와 인권 보장, 넓은 의미의 인권 안에 종교의 자유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나는 뭐, 불교다, 뭐, 기독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종교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때린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왜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재명이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혁이란 본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다. 맞죠? 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예. 예,
정상화시키려면은 당연히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아픔을 견뎌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자, 그런데 이제 갈등과 저항이 당리당략적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당리당략이 아니에요. 사법부, 요 내란 재판부 설치하고 종교 문제는 단순한 갈등과 저항의 국내 정치적 시각의 이슈가 아니다는 점을 꼭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나? 예. 자, 이 얘기는요, 결국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심지어 진보 좌파인 법관 대표에서조차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성명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 하는 사실이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게요. 국민의 뜻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예?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거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장 신뢰하는 전 세계 G10 국가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원래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여기서는요, 이 갈등이라고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원칙의 문제다. 헌법상의 이 사법부 독립, 대한민국 헌법이 뭐예요?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해서 이게 용납이 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준다. 왜 최저임금만 주는 거냐?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만 주라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조를 잘 쓰는 것이 의무적인 조직이다. 예. 그러면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정규직이나 고용안정이 있는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 야, 이것도 참 특이한 논리네요. 호주 사례를 더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준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50% 60% 적게 준다.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막는다. 아, 이거 많은 논란이 야기될 굉장히 중요한 충격 발언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단체 해산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예, 해산시켜야 한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조원철 법제처장한테 이거를 지시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두 번씩이나 종교단체 해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법제처장한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단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라고 한 것 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먼저 해산이 돼안돼 이거를 먼저 얘기해 봐. 예. 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보고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못 받았다. 결론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검토해서 보고했어?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보고했는데 대통령 못 받았대. 예? 그럼 누가 가운데서 이 보고서를 가로챘냐 이거예요. 예. 조 처장은 그러니까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해상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 그러니까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종교단체 해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안 된다고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요 보고서를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그러지. 이거 국민임에서 이거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예. 그래 대통령 입맛에 안 맞으면 아예 보고도 못해? 이게 뭐, 아예 쓴소리라도 보고를 해야지. 대통령이 보고 못 받았으니까 빨리 결론을 얘기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뉴 팩트다.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심기경호 하는 거 아니에요. 심기경호. 이러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예. 그러니까 하나는 조직적으로 위법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두 번 이렇게
위법했다고 그래서 해산하면 대한민국 종교단체에 나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조직적이고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민법 38조. 그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은 해상 권한은 우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다. 재산은 정부에 기속되는 것이냐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정부의 재산이 기속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반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예? 살인범도 바로 살인합니까? 아니잖아요. 죄질을 반성하고 또 수용 생활이 또 좋고 그러면은 감형도 하고 사면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세다. 그래서 지난 2일 날에도 관련 지시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달라. 예. 일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통일교가 말이죠. 돈을 줬다? 민주당만, 국민이만 준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줬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예. 민주당도 줬는데 민주당은 수사를 안 해. 왜 수사하느냐?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해서 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중기의 변명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이 말이죠.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심지어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의총에서조차도 제동이 걸려서 본래 어제 지금 의총에서 결론을 내려다가 한 번 더 의총을 하기로 했고 지금 빨리빨리 하려다가 속도 조절에 나서서 연말 안에 한다. 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말이죠.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2시간가량 각계가 지적하는 우연 소지가 있는 내용은 수정해야 된다. 내란 심판이 중요한데 왜 우연 논란으로 전선을 넓히느냐. 예, 넓히느냐.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법무장관이 내란 전담대표에 들어갈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하게 한 부분이 이게 우연성이 굉장히 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김용민, 강성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우연 소지가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강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조차도 반발이 있다 이겁니다. 당내에서조차도. 그리고 지금 헌재는 누구 거예요? 헌재는 지금 대법원 헌재 소장을 이재명이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헌재에서조차도 지금 헌재법이 이거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지금 이제 우연 심판을 하면 재판이 중지되게 돼 있는데 재판 중지 안 되게 만드는 헌재법 개정. 이것도 지금 헌재에서 반대하잖아요. 헌재법 개정은 입법부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은 우연 법률을 적용받는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연성이 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차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심각하다. 그래서 추미애가 말이죠. 우연 소지 없다. 예, 속도 조절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예, 김어준 방송. 왜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떠들겠습니까? 좌파들 똘똘 뭉쳐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하냐?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에서 소란을 만든다.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건다. 민주당이 이에 너무 쫄아서 후 가려고 한다. 예,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기현이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예,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국 법관 대표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의 내용을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 모른다 이거죠. 예. 야, 아니, 판사들이 이걸 모르고 논리를 하겠습니까? 이 추미애 교변 중에 개변이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청회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이죠. 이 질문을 많이 이제 기자들이 출근길에 물었는데 한마디로 해서 나중에 이야기한다. 오늘 공청회를 잘 지켜봐 달라. 미소를 띠면서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답을 워낙 얼빠지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워낙 얼빠지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열렸어요. 공청회가 열렸는데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은 곧 조희대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법률신문하고 법원 행정처하고 오늘 사법개혁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천대엽 처장,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체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법개혁의 경과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의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 방향이 나가야 할 것이 방향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 내란 재판부 이 이제 우연성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중앙일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여기 들고 있어요. 극동 국제군사재판소를 만들었었어요. 전범 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현행법범은 76조 2항의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못한다. 딱 금지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요. 나치 독일에서 인민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5천 건 이상의 사형 선고를 했어요.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12명을 처형했습니다. 현행헌법은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일과 일본마저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똑 떨어지게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3차례만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48년. 예. 그 재헌헌법 때. 그 다음에 60년도 3.15 부정선거 관련 때. 예. 그리고 61년도 이제 혁명 때. 요 때만 특별재판소를 설치했고 지금은 특별재판소가 군사법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 우연성이 강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더 이상 이제 특별재판부를 대통령의 명의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래서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 판사처벌법을 반대한다. 즉시 여당은 처리하라. 이런 취지의 지금 사설을 싣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아일보도 말이죠. 여의청소도 사법개혁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이다. 이 정도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뜻은 지금 반대를 하니까요. 이걸 이재명이한테 강하게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다. 예,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전국, 지금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법관회의, 그 다음에 법원장 회의, 그 다음에 법조계 변혁, 모두가 반대 의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 일관에서도 반대 의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받기겠다는 법안 자체가 명백한 우연이다. 제가 그동안에 노래 부른 게 그거잖아요. 우연 요소 빼고 안 빼고를 떠나서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딱 맞잖아요. 저하고 같이. 문구 일부가 아니라 법안을 즉시 처리한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 제가 그동안 주장한 거하고 조선일보 사설하고요. 똑같아. 제 방송을 꼭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법 자체가 특정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조항이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는요. 하지만 시간표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입법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주먹국으로 밀어붙이다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병만 치르고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는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상식과 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개혁 추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이 방송을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